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에 철수라는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소이다. 철수는 부지런하고 착한 청년이었건만은 어느 순간부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었지요. 하, 한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질을 해대던 철수는 잠시 도끼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소. 이내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한 것이었지요. 우리 순이가 예전처럼 일어나 팔팔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 여기저기 의원들을 죄다 모시고 와도 원인조차 모르고서는 지어줄 약도 없다는 것을. 아이고야. 철수의 아내 순이는 몇 달 전부터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었어. 이에 마을의 모든 의원을 찾아가 봤더랬지만 누구도 치료를 제대로 하질 못하는 것이었지요. 여보, 나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소.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구려. 순이는 창백한 얼굴로 다 죽어가는 소리를 끄집어내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몸은 날마다 뜨거워지기만 하는 것이었소. 마치 몸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았지요. 어느새 나무를 마치고 온 철수는 아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이마에 손을 대보았소. 아이고야. 어찌 이것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열기라는가? 순이의 몸은 아직도 화로처럼 뜨거운 것이었소이다. 헌데 더욱 신기한 것은 순이 본인은 웬일인지 추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소. 여보, 이불 좀 더 덮어주시오. 너무 추워버려서는. 철수는 당황했지요. 아내의 몸에서는 불같은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춥다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었소이다. 헌데 이날 저녁 마을의 이장이 철수의 집을 찾아왔소. 철수야, 어째? 아내는 좀 괜찮은 것이냐? 아직도 열이 펄펄 끓는 것이 그저 찬 헝겊으로 매일같이 내리고 있습니다요. 이젠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헌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던 이장님이 말을 이었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쪽 언덕 너머께 사는 윤대감님이라고. 너도 알지 않느냐? 알다마다요. 그저 지나가다 몇 번 마주친 것 말고는 없긴 하는데. 재작년에 이사 오신 그 부잣집 윤씨 아닙니까?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장이었소. 헌데 말이다. 그 윤대감 아들이 얼마 전부터 알아누웠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도 네 아내와 똑같은 열병인 것 같던데. 그래서 내 의원님과 함께 그 아들내미를 살펴봤더니만은 글쎄 네 아내와 진짜 아주 증상이 똑같다는 거 아니겠느냐? 식은 땀을 흘리는 건 물론이고 춥다면서 이불을 찾는 것까지 말이지. 이 소리에 철수는 깜짝 놀랐소이다. 아, 정말입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전염병 같은 걸까요? 글쎄다. 내 볼 때는 이 마을에 딱 두 사람만 그리 누워 있으니까는 꼭 그런 거 같지도 않고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약간의 뜸을 들이다 마저 말을 잇는 이장이었소. 철수는 그저 침만 꼴까닥 삼키고 있었더랬지요. 그 삼신산의 무당님께 일을 구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말이다. 네가 그토록 무속신앙 같은 건 멀리한다는 걸 내 알지만서도 이젠 그 방법도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이지. 이에 뒤로 물러나앉는 철수였소. 하이구야. 그 윤대감도 말이다. 자기 아들내미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여기고 있으니까는 너도 이참에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떠냔 것이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이런 이장의 말에 왠지 손해볼 건 없겠다란 생각이는 철수였지요. 가뜩이나 아내의 몸이 갈수록 불덩이인 것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제 명에 못 살건 불보듯 뻔한 것이었으니 말이 외다. 아니, 그럼 그 윤 씨 아들은 언제부터 그랬답니까? 동의하기 전 궁금한 건 알고나 보자란 말투의 철수였소. 그러자 한 넉 달 전이라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려. 그 우리 마을에서 쥐불 놀이하고 난 다음 날부터 그랬다는 것 같던데. 이에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소이다. 순이의 열병이 시작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으니까 말이지요. 다음 날 철수는 마을에서 알 사람은 다 안다 소문난 그 삼신산의 점술가 명덕무당을 찾아갔소이다. 이를 알고 때를 맞춘 윤대감도 헛기침을 하며 사당으로 들어왔지요. 제 아들이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리고 있소이다. 여기 이 친구의 아내도 어째 똑같은 증세라는데 대체 이를 어찌해야겠소? 이내 명덕무당은 이 둘의 낯빛을 살피더니만은 그 앓는 이들의 이름을 묻는 것이었소이다. 그러더니만은 사는 곳과 태어난 날을 재차 묻더니만 아이고야, 어찌 이런 인연의 끈을 어쩌다 지금까지 이리도 오래 붙잡고 있을꼬. 무당의 말에 다시금 자세를 고쳐 앉는 철수였지요. 요 인연이란 것이 참으로 별난 일일세. 나도 여지껏 이런 경우는 처음 보니까 말이지. 세상이 여러 전생으로 얽혀 있다지만 어찌 이리도 또 가까이에서 서로를 알리고만 있었는지 나도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그려. 대체 무슨 말인지 다시 좀 말해달라 이르는 윤대감과 철수였소. 그러자 아, 당신들 가족이 전생에 서로 보통 인연이 아니었다. 이 말이오. 그 둘 다 전생에 아주 필연이자 슬픈 인연이었단 말이지. 아니, 그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 아내는 전생에 아주 잘 나가는 바람둥이 남정네였네 그려. 그러다 보니 나이 먹고도 한참은 홀로 사는 호랍이었더랬지. 헌데 그 윤대감님 자제분은 이에 눈이 더욱 커지는 윤대감이었소. 이런 남정네의 눈이 멀어버린 아주 참한 새색시였소이다. 내 요 삼신님께서 이르시기를 그 혼인까지 한 사이였다는데. 아니, 그럼 전생에 부부였단 소리요? 아, 그럼 여지껏 뭔 소리를 들은 것이요? 이래 펄펄 끓고 있다는데 그 열병이 사랑의 열병이 아니면 뭐란 말이오. 그러니 이 둘은 아파도 동시에 아파버리고 그것이 낫더라도 동시에 나을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이라는 소리에 숨만 죽이고 있는 그들이었지요. 다만 그 아픈 연유를 내 아직 알 수가 없어서 말이지. 그걸 알아야 어찌 낫도록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있을 터. 그럼 어찌해야 하냐는 질문에 무당은 일단 그분들을 만나봐야겠소이다. 그러머요 각자의 집으로 안내를 하시지요. 이에 금세 나갈 채비를 하는 무당에 철수와 윤대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는 그 삼신산을 함께 내려오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먼저 철수의 집으로 향하는 무당이었지요. 이내 철수의 아내 순이를 살피던 무당 명덕은 한참 동안 그녀를 내려다보더니만 얼른 가서 고추장을 좀 퍼오시오. 그리고 아내분께서 쓰시는 손거울이 있어? 그러자 얼른 문갑 서랍에서 손거울을 꺼내주는 철수였소이다. 그리고서는 고추장을 한 숟가락 퍼온 것이었지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봐봅시다. 전생에 뭘 하다 일이 됐는지. 라며 순이의 미간에 새끼손가락으로 고추장을 살짝 묻히는 무당이었소.
그리고는 그 옆에 바로 누워 자신의 눈썹에 고추장을 바르던 무당이 손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 옆에 누운 순이의 얼굴을 슬쩍 비춰보는데 그 열오른 얼굴에 눈만 감고 있는 순이였거늘 그 모습을 한참 동안 거울로 바라보던 무당이 자, 그럼 윤대감님 댁으로 가십시다. 이런 무당의 순간 얼떨떨해만 하는 철수였지요. 그리고는 무당을 얼른 쫓아 나서는데 이윽고 윤씨 집 안채에 누워있는 어린 아들 현성이를 내려보는 무당이었소. 채 10살도 안 된 그 어린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녀가 자, 그럼 이젠 널 봐볼까나. 라며 그 현성이 미간에도 고추장을 살짝 묻히더니만은 그 옆에 몸을 바싹 붙인 채 벌러덩 또 누워버리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아까 바라보던 손거울로 제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아까 묻혔던 그 제 눈썹 위에 고추장을 거울에다 펴 바르는 것이었소. 요것이 대체 뭔 행동인지 그저 윤대감과 그의 식구들 그리고 뒤따라온 철수는 의아하기만 한 것이었지요. 자신의 일을 마친 후 뒤늦게 온 이장도 그런 무당의 행동이 신기하기만 한 것이었소이다. 헌데 어찌됐든 그 고추장을 펴바른 거울로 이제 그 어린 아들 현성이의 얼굴을 비추니 눈을 감고 있는 그 어린 얼굴이 고추장 때문에 잘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헌데 뭐가 보인다는 건지 자세히 거울을 바라보던 무당이 아이고야, 아이고. 그 거울을 바라본 채로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무당이었지요. 아니, 뭐가 보인 것입니까요? 그럼 이제 방법을 알 수 있답니까? 윤대감과 철수의 다급한 질문에도 무당은 한참 동안이나 묵묵부답인 것이었소. 그러더니만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소이다. 이들이 전생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왜 이리 똑같이 뜨거운지를. 이에 탄식과 울음을 터뜨리는 윤신의 가족들이었소. 허나 금세 무당의 얘기를 더 들으려 숨조차 죽이는 그들이었지요. 이들은 내 생각대로 아주 끈끈한 연인이었소이다. 그것도 철수 씨 아내 순희 씨는 나이든 호랩이었고, 유 어린 아드님은 20살도 채 안 된 처녀였더랬지요. 헌데 요 처녀가 글쎄 아주 이 호라비한테 홀딱 빠져서는 헤어나올 줄을 모르는 것이었소. 그러니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이 처녀는 그 호라비 집으로 들어와 산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그들만의 조촐한 혼인식까지 올렸는데 이런 생생한 전생 이야기의 철수는 자신의 아내가 그간 왜 그리도 털털했는지 잠깐 딴 생각에 젖었다 나오는 것이었소. 헌데 이들이 혼인식을 올리고도 딱 하루가 지난 터였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나올 듯 했는지 윤 씨가 누워있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봤소이다. 아 글쎄 엄청난 불길이 그 집에서 솟구쳐버리는데 집이 전부 그냥 다 타버렸다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 그 부부도 그 자리에서 그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무당이었지요. 어찌됐든 그 신혼집에 엄청난 불이 나서 모두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었소이다. 그러니 그 호라비와 어린 처녀 부부도 같은 날 같은 시에 세상을 떴다는 것이었지요. 이런 전생을 겪었으니 서로의 연을 또 이어가지 못하면 이 둘은 불에 타들어갔던 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소. 그 전생에서의 한이 너무도 큰 것이었으니까. 아니, 그럼 뭘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철수의 낮은 외침에 무당은 잠시나마 들고 있던 거울을 내려놓더니 목소리를 가다듬는 것이었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외다. 이들이 살 수 있으려면 그저 그 전생에서처럼 옆에 붙어 있어야 하지요. 마치 그 전생에서 부부였던 것처럼 말이요. 이 소리에 철수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지요. 물론 윤대감과 그의 가족도 놀라 웅성거리는 것이었소이다. 아니, 어찌 부부처럼 붙어 있으란 것이오. 제 아내인 것을 어찌 저 남의 집 어린 자식과. 허나 무당은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단 얘기와 함께 아주 또 요상스런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었소. 헌데 전생에서의 그 처녀가 말입니다. 불에 타기 전에 아이를 가졌던 듯 싶소. 그렇다면 지금 그 더한 슬픔이 이 윤대감님 아들한테 자리하고 있는 터. 하지만 이번 생엔 순희 씨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열이 다 내리고 나면 분명 자식을 낳을 터. 그 아이가 딸일 경우에 이 윤대감님의 아들과 맺어주도록 하시오. 그러고 나면 전생에서의 어미와 자식년이 이어지는 것으로 그 이후엔 순희 씨와 윤대감 마드님이 떨어져 있어도 될 것이외다. 이것으로 나한테 보인 것은 전부 전한 것이오. 그래도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놓은 터이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었소이다. 헌데 또 아 참, 그리고 순희 씨가 낳을 그 따님이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라면서 누굴 데려올지도 모르오.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남자를 나한테 데려오시오. 내 꼭 확인해 볼 것이 있으니.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뒤돌아서는 무당이었소. 이런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윤대감과 철수였지요. 그날 이후 이들은 더욱 열이 오르는 아내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방에 내리눕혀 놓는 것이었소이다. 그것도 윤대감 집이 더 크고 빈 방도 많았으니 그중 가장 큰 방에 이들을 붙여놓은 것이었지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로 그들의 열은 점차 떨어지는 것이었소. 그러다가는 마침내 평상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들이었지요. 하이구야. 그 무당 말이 맞았구만 그래. 천지신명이시오.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이리도 큰 은혜를 주시다니. 아이구야, 내 아들이 살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젠 땀도 흘리지 않고 아주 편안한 모습의 순이와 현성이었거늘 이에 남편인 철수와 현성의 애비 윤대감은 아주 환한 미소를 내보이는 것이었소이다. 헌데 그러기도 잠시 이 둘을 어찌 붙여놔야 할지 난감하기만 한 것이었지요. 다행히도 윤대감의 아들 현성이가 다 큰 청년이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철수의 입장에선 그저 그런 어린아이와 한 방에 두는 것도 무척이나 심기가 불편한 것이었소. 헌데 이를 알아차리고도 남을 윤대감이 일단 이 집에서 생활하는 며칠간 잠시 떨어져 있었어도 문제가 없었던 듯 보이니 밤엔 각방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소. 그럼 어째 철수님도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떠오? 매번 아내 본답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번잡스럽기 그지없을 터였거늘. 요것이 기약도 없어버리는데 그것이 낫지 않겠소. 이런 윤대감의 호의에 철수는 감사하다는 말만 곱씹어 하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순이와 자식을 낳아야 쓸 터. 그러다 딸이라도 낳을 경우 이 윤대감의 자제와 맺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무당의 말이었던 것을 그러고 나야지만이 아내 순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으리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철수였지요. 이는 윤대감도 마찬가지인 것이었고 말이 외다. 이에 철수와 순이 부부는 다음 날로 윤대감의 집에서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소.
그 윤대감의 아들 현성이와는 한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별 탈이 없어 놓은 것이었지요. 어찌됐든 이를 다행이다 여기던 그들이었건만 뭔가 이들의 동거는 날이 갈수록 어색하기만 한 것이었소. 그래도 뭐 딱히 다른 방법이 없던 터. 결국 철수와 순이는 윤대감 집에 바로 붙은 별채에서 그들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었소이다. 그래도 매일 때마다 마주치는 그 집 아들 현성이었기에 철수의 아내 순이나 그 현성이의 몸 상태엔 별 탈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 얼마 후 철수와 순이는 아이를 낳았건만 글쎄 그 무당의 말대로 딸을 출산한 것이었소이다. 이젠 우리 딸 효선이를 잘 키워서 이 집 아들 현성이한테 시집 보내야 한단 얘긴데 그래도 그 현성이가 맘씀씀이도 괜찮고 인성도 좋아 참 다행이 외다. 외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철수와 순이 부부는 그런 편안한 날들 속에서 자신들의 딸 효선이를 잘 키워갔다오. 이전보다도 넉넉한 살림살이 속에서 그 윤대감과의 사이 또한 날이 갈수록 더 화목했고 말이지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흘러간 세월이었소이다. 어느덧 혼기가 찬 철수의 딸 효선이였지요. 헌데 어린 시절부터 그 현성이와 친해지도록 노력해온 철수와 순이 부부였건만은 그 둘은 오누이처럼 지냈다가도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나서는 마냥 서먹서먹해만 하는 것이었소. 이에 윤대감이 나서 이 둘만의 시간을 많이 마련해 줬건만은 둘이 함께 오순도순 있는 모습이 그리 자주 있는 편이 아닌 것이었소이다. 현성이가 아주 훤칠한 청년으로 잘 자라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소. 아니 글쎄 효선이가 웬 남정네와 어울린다는 얘기가 들려온 것이었소이다. 글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 안 합니까요? 저 건너 마을에 사는 최 씨 아들인 것 같던데. 꽤나 예전부터 몰래 만나왔다고 하던디요. 윤대감 집 몸종의 말인 것이었지요. 이에 놀란 철수와 순이는 얼른 효선이를 데려다 추궁을 하는 것이었소. 그런 일이 있었다니. 넌 이미 혼사길이 예정되어 있다. 내 그렇게 일렀거늘. 어쩌자고 그런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이냐? 아버지, 제 인생은 제가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다는 사람을 만나겠다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사시는 거 아니오. 그리고는 울부짖으며 자신이 집을 나가겠다고까지 고하는 효선이었소이다. 그러자 그럼 그 최 씨 집 자제를 한번 데려올 수 있겠느냐? 이 어미가 좀 확인할 것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에 묵묵부답이던 효선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소. 그리고는 며칠 후 그 청년을 데려온 효선이었지요. 헌데 철수와 순이 부부 옆에는 웬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서 있는 것이었소이다. 바로 그 예전에 이들의 전생을 봐줬던 명덕 무당인 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어도 어째 머리 색깔 말곤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던 그 무당은 효선이와 인사를 할 새도 없이 그 최 씨 자제를 유심히 살피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그의 당황한 듯한 눈빛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만은 물러거라. 여긴 이제 네가 들어올 집안이 아니거늘. 천지신명께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파네. 어찌 여지껏 맘대로 떠돌고 있다더냐.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라며 소금까지 뿌리는 것이었소. 이에 놀란 철수 부부였건만 뒷걸음질 치는 최 씨 자제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소이다. 효선도 놀라 그 최 씨 자제를 뒤따라갔지만 잠시 후 돌아온 효선이 왜 그러셨냐며 생난리를 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내 이제 남은 모든 걸 이야기해드리겠소. 그래도 이놈이
후생에까지 올 리는 없다 여겼건만은 이라며 이어가는 무당의 얘기는 이를 지켜 바라보던 윤대감 가족 또한 깜짝 놀래키는 것이었소이다. 전생에 그 부부의 그냥 불에 탄 것이 아니었소이다. 그 집에 불을 낸 놈은 따로 있었거늘 그 어린 처녀를 남몰래 짝사랑해온 한남정네가 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처녀를 구슬려도 봤던 듯한데 글쎄 그래도 완강히 거부를 하자 잘못된 마음까지 먹고 있는 그놈이 그것도 처녀가 애를 뺀 그 신혼집에 불을 냈다는 거 아니겠소. 그 활활 타들어가는 집을 보며 제 눈물까지 훔쳤건만은 아니 그럼 저 최씨 집 자제가 그 불을 낸 놈이란 말이요? 그런 것 같소이다. 그 눈빛에서 아직도 살기가 남은 것이 전생 그놈이 맞긴 한 것 같소. 이 얘기를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는 효선이었건만은 그녀의 어머니 순이는 효선이를 바로 앉힌 채로 여지껏 있었던 모든 일을 들려주는 것이었지요. 자연스레 윤대감의 자제 현성이와 맺어지기만 하면 이런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굳이 알고 살아야 할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 외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효선이었기에 그 놀라운 사실들을 처음엔 믿지 못하는 효선이었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당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이날 무당이 한 얘기가 끊임없이 귀에 맴돌았으니까 말입니다. 이 두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란다. 전생의 슬픈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도 그 처녀와 호라비가 낳은 자식 영혼이 깃든 바로 너뿐인 것이라고. 이런 일이 있은 후 그 최씨집 자제와는 자연스레 멀어진 효선이었지요. 그리고는 결국 효선과 현성이 혼례를 올린 것이었소이다. 그것도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아주 성대한 혼인식을 올렸지요. 윤대감의 기뻐하는 모습은 말할 것도 없었거니와 이젠 아내 순이가 이 마을을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철수의 표정은 한없이 감격스러운 것이었소이다. 헌데 혼인을 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던 때였소. 다들 곤히 잠든 한밤중이었건만은 탁탁 불꽃이 이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글쎄 효선과 현성이 자는 신혼방이 불타기 시작하는 것이었소이다. 불이다. 불이야. 윤씨집 하인들이 먼저 발견한 터 온 집안 사람들이 마당채로 뛰어나온 것이었소. 윤대감도 놀라 방을 뛰쳐나온 상황이었건만 그 불길이 이젠 옆방에까지 들러붙는 것이었소이다. 현성아, 며느라, 그 신혼방 입구가 타들어가니 하인들이 먼저 물을 뿌리려 물동이를 지고 오던 그때 누군가가 치맛바람으로 그 신혼방에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소이다. 여보! 뒤늦게 나온 순이었더랬지요. 함께 뛰어나온 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가만히 있을 순 없는 것이었소. 그래서 그 불구덩이로 뛰어든 순이를 따라 그 신혼방으로 이어 뛰어들어가는 철수였소이다. 이내 불꽃이 일며 천정까지 무너져 내리려던 그때 아이고, 살아계시다. 도련님이 살아계셔. 철수가 현성을 업은 채로 그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었소. 그리고는 바로 이어 자신의 딸 효선을 업고 나오는 순이었소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오. 그 순간 그 신혼방의 천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이었소이다. 온통 재로 뒤덮인 철수와 순이었건만 윤대감 가족과 하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린 그들이었소. 다행히 효선과 현성도 어느덧 정신이 돌아와 자신들의 부모를 부둥켜 안는 것이었소이다. 활활 타오르는 제 집을 바라보며 온통 눈물바다가 된 그들이었지요. 헌데 이때였소.
그 백발이 성성한 무당이 글쎄 이 윤대감집 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서는 미안하오. 내 이제야 보였던 것을. 전생에 그놈이 따로 있었던 듯하오. 내 그걸 미처 못 알아차렸건만. 이런 무당의 말에 다들 넋이 나간 상태인 것이었소. 그리고선 그녀를 쳐다보기만 하던 그때에 여기 수상한 자가 있어 잡아왔습니다요. 윤대감의 머슴이었소. 그리고 그가 붙잡아 데려온 건 어째 얼굴이 새하얀 처녀인 것이었소이다. 헌데 아니, 성화? 윤대감의 아들 현성이 알아보는 그녀는 그가 효선과 혼인 전 한때 몰래 만나왔던 처자인 것이었지요. 불을 낼 때 쓴 것 같은 장작도 옆에서 발견했습니다요. 이자가 분명 불을 낸 것 같습니다. 이에 놀라 바라보는 철수 부부와 윤대감이었건만 그 무당이 앞서 그 성화라는 처자를 바라보더니 네 교묘한 술수에 내가 그냥 넘어가 버렸구만 그래. 어째 이놈을 이제서야 보다니. 이런 몹쓸. 바로 그 성화란 처자가 전생에 불을 냈던 그 남정네란 것이었소이다. 그리고 그런 그가 후생에까지 악연으로 남아서는 이 성화란 처자의 몸으로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었지요. 그것도 그 처녀가 환생한 현성이를 맘속으로 놓치지 못한 것도 똑같이 말이외에다. 그랬으니 불가정 내어서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달래려던 것이었소. 이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성화란 처자였건만 이내 관하로 끌려가 그 죄값을 받아다고 하오. 그리고 그 전생에서의 악연도 하늘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영원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철수와 순이 덕분에 살아남은 효선과 현성은 전생에서의 목까지 아우르는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하오. 자신들을 살리려 불구덩이로 뛰어든 그 철수와 순이 부부를 평생토록 잘 모시면서 말이외다. 때마다 찾아뵙는 그 명덕이란 무당에게선 항시 좋은 기운을 받은 것은 물론이었고 말이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